자, 세 번째 단문 볼까요? 낙서장애님 단문이랍니다. 낙서장애님. 몇 개나마 들어오겠습니다. 네. 자, 눈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30대 남자 단문이라고 합니다. 네. 자, 모두 읽어보셨죠? 들어봅시다. 아, 그래. 그래서 말해주는 거잖아. 아, 야, 이거 사업성 비밀이야. 청기누설. 우리 변호사면 나 뭐가지 잘려. 야, 당연하겠지. 아니, 그러니까 흥분하지 말고 차분히 대처하라고. 까딱하면 너 개털 돼, 개털. 어머니가 너의 그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께서 당신이 죽으면 전 재산을 개를 위한 재단을 만드는 데 쓰라는 사전 유언서를 변호사 사무실에 맡겼다고. 재단에서는 유기견 모아 잘 관리하고 뭐 입양시키는 일, 반려견 또는 유기견에 대한 교육 사업을 하게 될 거래. 그리고 그뿐인 줄 알아? 네 어머니 반려견 모리, 그 모리 양육비며 뭐 모리가 죽을 때까지 돌본 사람에 대한 급여까지 포함돼 있다고. 내가 지금 말한 모든 걸 이미 자세히 문서로 작성했다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죽기 전에 어떻게든 수습해.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아, 그래. 그래서 말해주는 거잖아. 아, 야, 이거 사업성 비밀이야. 청기누설. 우리 변호사면 나 뭐가지 잘려. 야, 당연하겠지. 아니, 그러니까 흥분하지 말고 차분히 대처하라고. 까딱하면 너 개털 돼, 개털. 어머니가 너의 그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께서 당신이 죽으면 전 재산을 개를 위한 재단을 만드는 데 쓰라는 사전 유언서를 변호사 사무실에 맡겼다고. 재단에서는 유기견 모아 잘 관리하고 뭐 입양시키는 일, 반려견 또는 유기견에 대한 교육 사업을 하게 될 거래. 그리고 그뿐인 줄 알아? 네 어머니 반려견 모리, 그 모리 양육비며 뭐 모리가 죽을 때까지 돌본 사람에 대한 급여까지 포함돼 있다고. 내가 지금 말한 모든 걸 이미 자세히 문서로 작성했다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죽기 전에 어떻게든 수습해. 네, 코멘트 올려주세요. 아이고.
라떼님 안녕하세요. 파르미 하셨어요. 네. 버드나무님께서 흥분하지 말고 차분히 대처하라고. 그 흥분은 본인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머니가 그 앞에 그러니까 이 말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앞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의 하나밖에 없는 이렇게 이 이야기의 가장 중심이 되는 문장인 것 같은데 너무 별거 아닌 듯 시작해요. 그리고 그 문장 안에서 사전 유언서가 굉장히 중요한 말 같은데 그냥 흘려 말해요. 한다고 까니까 어미처리가 거슬립니다. 마지막 문장 그러니까 갑자기 마지막 문장? 왜? 뜬금없이 그러니까 이 접속사만 봐도 그런 감정이나 변화는 전혀 아닐 것 같아요. 앞과 연결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끊어진다라는 거죠. 100원. 마치 가십거리를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상대방에게 호의 때문에 말을 하든 뭔가 이익을 보려고 말을 하던 간에 이 말을 한 게 들키면 내가 해고당할 거고 말하는 사안도 작은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가벼운 일처럼 말하네요. 일단 이 일이 나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말을 하자. 이런 호흡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단문이 약간 지저분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말을 하는지, 목적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배역이 이 말을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연님, 일단 뭉개지는 발음이 있어서 대본이 없었으면 조금 재단에서는 부터 될 거래까지가 설명해주는 느낌 받았습니다. 뭔가 본인에게 불똥 튈 걸 각오하고 친구에게 말해준 걸 보니까 굉장히 큰일인 것 같은데 좀 가볍게 느껴집니다. 네. 끄마기님, 흥분을 자기가 너무 한 것 같네요. 자기는 오히려 남이니까 저렇게까지 흥분할 필요가 있나 생각되네요. 하셨고, 사랑주스, 경각심을 갖지 않는 친구한테 진심으로 조언해주는 거였으면 좋겠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본인이 말하면서도 어처구니 없는 느낌이 나야 되는데 마치 어딘가 있을 수 있는 일처럼 느껴지게 연기한 것 같아요. 사랑주스 잘 본다. 이 사건에 대한 본인의 입장, 본인의 생각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미처리가 맡겼다고 있다고 했다니까 이래서 연기 중에 튀었습니다. 친구가 믿는 듯 안 믿는 듯 하니까 본인이 좀 더 답답한 감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내 목소리가 상대의 목소리보다 올라갈 것 같아요. 개털 대 개털 이후부터는 다시 톤다운이 되는데 그게 뭔가 납득이 잘 가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좀 음모를 꾸미는 사람 같았다. 희훈님께서 그뿐인 줄 알아? 이 부분을 키포인트로 잡기에는 약하게 들렸어요. 그뿐인 줄 알아? 그뿐인 줄 알아가 왜 키포인트여야 돼? 희훈아? 로즈토끼. 사업장의 비밀이야 라면서 말해준 것 치고는 비밀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슝 말하니까 처음에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막상 뒷내용을 들어보면 왜 말하는 본인이 앞에서 호들갑이 떨었던 건지도 잘 모르겠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대사와 상황이 듣는 걸로는 잘 정리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서 아쉬워요. 강글라스, 지금 상대가 큰일이 났는데 그렇게 큰일 난 것 같지가 않네요. 지금 개털되게 생겼는데 별일 아닌 것 같네요. 친구가 걱정돼서 저렇게 이야기해주는 것 같은데 전혀 걱정되지 않는 것 같네요. 똑소리님께서 발음이 후루룩 지나가는 부분이 중간중간 들리고 굉장히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자리에 없는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 같은 분위기 때문에 사건의 심각성이 안 느껴지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안타까운 감정을 좀 더 넣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포즈를 넣는데 더 집중하신 느낌을 받았습니다. 희연님께서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뿐인 줄 알아? 근데 이게 키포인트야. 그냥 그런 말인 거지. 네. 그러니까 이 아이의 마음속에 지금 이 어머니가 되게 부자인 것 같아요. 그죠? 이 친구 어머니가. 근데 이 전 재산을 걔를 위한 재단 만들고 막 이렇게 쓴 게 너무 내가 이게
되게 일상적인 얘기가 아니잖아. 사실 자녀한테 물려주거나 그래야지 이거를 또 무슨 사회 약자한테 돌리는 것도 아니고 사실 요즘은 개에 대한 뭐 유기견이라든지 이런 게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전 재산을 개를 위한 재단을 만드는데 쓴다라는 거가 너무 이게 어이없음 게이지가 굉장히 마음속에 제일 커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어이가 너무 없고 너무 황당하니까 물론 이제 개를 위한 것도 그렇지만 이제 전 재산을 아들한테 안 주고 전 재산 어느 정도도 안 주고 전 재산을 거기다가 쓴다라니까 어이없음이 겹치는 거죠. 그쵸? 걔를 위한 재단 만드는데 돈을 다 쓴다라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아들한테 하나도 안 주고 나는 이 아들의 친구야. 그러니까 진짜 너무 당황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사업상의 비밀이고 이건 천기누설 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얘기를 해주겠다라는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에요? 친구를 걱정하는 마음 굉장히 커야겠네요. 그쵸? 근데 이게 되게 아주 일상적인 일 같아. 많은 사람들이 전 재산을 걔를 위한 재단을 만드는데 쓰는 것처럼 읽었어. 그거 별일이 아니에요. 어이없음도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 죽기 전 어떻게든 수습해. 뭐 이러면서 뭐 약간 멋있게 끝내려고 그랬나? 이게 뭐가 그거라고. 이 얘기를 듣는 친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 얘기를 듣는 친구는요. 지금 친구의 상황을 잘 살펴야죠. 엄마랑 사이가 뭐 그렇게 되게 좋아 보이는 것 같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한테 안 주고서 거기에다 다 주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인 나는 이런 사실을 좀 알고 있는 것 같아. 아주 자세히는 몰라도 그냥 대충 뭐 이렇게 어머니가 아들에게 다 안 주고 아들이랑 사이가 좋지 않아서 다 뭐 이렇게 하는구나. 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대사만 봅시다. 그래, 그래서 말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가 친구라면 제대로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같은 얘기가 나. 그래, 내가 그러니까 말해주는 거잖아. 야, 이거 이 사업상의 비밀이야. 청기누설. 청기누설이라는 말은 사실 청기누설이 팩트는 아니잖아. 그치? 청기누설은 아니잖아. 그런데 그냥 청기누설 같은 일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기누설이라는 얘기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좀 전체적으로 약간 희극일 확률 같은 게 좀 높은 것 같아요. 약간 코미디극 같은 느낌을 주네요. 청기누설? 이거 되게 좀 가벼워. 우리 변호사 하면은 나 뭐가지 잘려. 그러니까 나는 변호사가 아니야. 나는 뭐 그냥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어떤 직원인가 봐. 뭐가지 잘려. 당연하겠지라고 하는 거는 뭐가지 잘려. 당연하겠지. 이렇게 붙이는 것보다는 어떤 대사를 듣고 야 당연하겠지. 그러니까 흥분하지 말고 차분히 대처하라고. 이게 이렇게 뒤로 붙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것 같지 않아? 무슨 얘기가 있었으면 이거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당연하겠지. 당연하겠지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뭐가 있을까요? 어머니 뜻대로 다 뭐 되는 거야? 그럼 어머니 뜻대로 다 된단 말이야? 이게 당연하겠지. 야, 그러니까 흥분하지 말고 차분히 대처하라고. 뭐 이런 데서. 그럼 내 몫은 내 재산은? 나한테는 왜 안 줘?에 대한 당연하겠지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겠자, 얘들아. 이로드망님. 당연하겠지라는 말을 유도해낼 수 있는 대사여야 하는 거죠. 뭐야, 나 그럼 한 푼도 못 받는 거야? 당연하겠지. 내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그 재단 만드는데 다 쓴다고? 이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재단에 대한 얘기는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는 살짝 운을 띄었을 뿐인 거예요. 야, 너한테 10원도 안 준다더라 같은 이야기는 앞에 나왔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재단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재단이라는 단어는 안 들어갈 거고 그냥 낙서장애님 이제 뭐야 그럼 나 한 푼도 못 받는 거야? 당연하겠지 그러면. 야, 그러니까 흥분하지 말고 차분히 대처하라고 뭐 이렇게.
모가지 잘리는 게 당연하겠지로 가고 싶다? 나 모가지 잘려. 아씨, 당연하겠지. 이런 식으로 이 상황에 지금 자기 비하 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 어. 지금 말하지 마라는 포인트가 중요한 거지. 말을 했을 때의 어떤 일어날 내가 그런 일들을 감수하고 이야기를 해줄 만큼 나는 너의 좋은 친구야를 말하고자 하는 건 전혀 아니잖아. 그냥 나는 살짝 알려주고 이 얘기는 절대 어디 퍼지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하겠지는 아마 뒤랑 붙는 게 낫고 지금까지 나온 얘기 중에서는 그냥 뭐야 나 그런 한 푼도 못 받는 거야? 뭐 이 정도가 제일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흥분하지 말고 차분히 대처하고 까딱하면 너 개털 대 개털 하고 이제 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야. 어머니가 야 너의 그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께서 자 이거는 이제 약간 비아냥하는 거죠. 너의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가 그럼 하나지 뭐 재훈이나 해가지고 그럼 둘이게 그런 집이 흔한 건 아닌 거지. 너의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께서라는 말도요. 깨서도 붙었어요. 아까는 어머니 가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비아냥거리려고 하는 말입니다. 상황을 좀 더 오버하는 말이죠. 어머니께서 당신이 죽으면 전 재산을 개를 위한 재단을 만드는 데 쓰라는 사전 유언서를, 개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는데, 개라는 단어는 조금, 좀 찝어줄 것 같아. 전 재산을 어디다 쓰냐? 장애인을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개를 위한 재단을 만드는 데 쓰라는 사전 유언서를 변호사 사무실에 맡겼다고. 재단에서는 유기견을 모아서 잘 관리하고 입양시키는 일, 뭐 반려견 또는 뭐 유기견에 대한 교육 사업을 하게 될 거란다. 야, 그뿐인 줄 아냐? 이런 식으로 들어갈 것 같아. 그러니까 개. 그러니까 개는 아닌 거지. 사람이 먼저인데 지금 개에 대한 거기에 돈이 다 들어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아들뿐 아니라 나도 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처럼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뿐인 줄 알아? 네 어머니 반려견 모리에 양육비며 모리가 죽을 때까지 돌보는 사람에 대한 급여까지 포함돼 있다고. 내가 지금 말한 모든 걸 이미 자세히 문서로 작성했다니까? 이렇게까지 쭈르륵 얘기할 때 상대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어머니 죽기 전에 어떻게든 수습해. 그러니까 수습을 하라는 거죠. 빨리 수습해. 네 목 좀 챙겨. 이 일 커지지 않게 네가 좀 어떻게 좀 해봐. 같은 느낌인 거죠. 이 일이 나에게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쵸? 친구를 걱정하는 그냥 마음. 친구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해주는 얘기지, 어머니와 내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재단과 내가 무슨 상관관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이 친구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라는 느낌이 물씬 나야 되는 거죠. 그것만 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진심이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어떻게 들리냐면, 별일 아닌 것처럼 들려. 그러니까 친구를 걱정하는 마음이 너무 작아. 그리고 개에 대해서 개 재단에 그렇게 다 쏟아붓는다는 것이 네가 되게 어이없는 일이어야 되는데 어이없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좋은 일 같아. 그냥 사회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 같아. 그래서 네 마음속에 있는 어이없음 같은 게 너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단문을 볼 때요, 이 얘기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이 얘기를 하는 목적이요.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말이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무슨 약간 장애 있는 애들이나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지. 보통 사람들은 다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리가 말하는 이 단문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 말을 하는 목적은 친구에 대한 걱정스러운 마음인 거죠. 그 마음이 진실이어야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그림 생각해 봅시다. 이 말이 뻥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얘와 어머니의 사이를 더 벌려서 내가 취할 수 있는 무슨 이득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내 친구와 어머니가 더 싸우도록 부추기는 어떤 그런 나쁜 마음을 먹고 치는 거일 수도 있겠죠. 낙사장님께서 저는 설정을 친구를 위한 얘기라기보다는 친구가 이번 건 잘 해결되면 제게 콩고물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빚에 쫄들리고 있다고 설정을 했거든. 친구가 이 사건을 잘 해서 친구가 나에게 돈을 달라? 빚에 쪼들리고 있다? 친구가 애초에 제 사무실에 오도록 유도를 한 것도 제가 상황을 봐서 도와주기 쉽게 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내 사무실에 오면 안 되지. 나 뭐같이 잘리는데. 제가 상황을 봐서 도와주기 쉽게 하기 위한 거라고. 상황을 봐서 도와주기 쉽게. 아니 근데 너만 일하는 너의 사무실이 아닌 거잖아. 변호사가 알면 나는 뭐가지가 잘리는데. 어머니가 뭐가 어머니가 어머니가 뭐? 어머니가 우리 사무실에 있는 변호사한테 의뢰를 하게끔 친구가 유도를 했다. 그럼 친구는 알고 있었단 말이야? 개 재단 설립하는데 다 갈 것이라는 걸? 어머니가 변호사 알아보고 다니는 걸 보고 낌새를 살짝 알아차려서 그래서 이 변호사 사무실을 친구가 소개를 해줬다. 그래서 둘이서 꿍꿍이를 한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꿍꿍이를 밝히자. 마지막 문장이 좀 걸리기는 하지만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 그래서 말해주는 거잖아. 그러면 사업상의 비밀이야 청기누설 이런 말을 안 하겠지. 당연히 비밀을 말해야 되는 사이인데. 우리 변호사 알면 나 뭐가지 잘려 이런 말도 안 하겠지. 두 번째 문장부터 걸리는데. 어떻게 됐어? 있잖아.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야, 이거 사업상의 비밀이야. 청기누설? 우리 변호사 알면 나 뭐가지 잘려? 뭐 이런 말은 군더더기가 돼버리지. 쓰잘데기 없는 오류죠. 오류가 범해져. 네, 그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뭐라도 떨어지겠지 정도는 느껴져도 모든 설정이 연기해서 느껴지는 않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똑소리님. 무슨 말인지 제가 모르겠네. 그러니까 낙서장님의 설정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낙서장님 네가 그렇게 생각한 것이 둘째 줄에서 딱 걸려서 넘어가지를 못해요. 친구가 막 이렇게 친구랑 잘 짰으면 어느 날 몇 시에 나와. 그래서 걔를 딱 나오지만 야, 네 어머니 그 유언서 막혔다. 그거 어떡할까 우리. 나는 나대로 뭘 할 테니 너는 너대로 뭘 해라. 뭐 이렇게 됐었어야지. 사업상의 비밀이야 청기누설 이러면서 내가 내 몸 살리는 얘기를 왜 해. 나는 콩고물 받아야 되는데. 말이 안 됩니다. 네. 이해하시겠어요? 말이 안 되는 이유? 여러분들 상상력은 마음껏 피셔도 좋은데 내가 짠 이 설정이 대사에 반하지는 않는지 대사와 오류가 범해지지는 않는지 검증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내가 새로운 생각을 해내는 건 아주 좋은 생각이죠. 네, 그런 생각은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게 오류가 범해지면 안 되는 거죠. 들어봅시다. 그래. 그래서 말해주는 거잖아. 야, 이거 사업상 비밀이야. 청기누설. 우리 변호사 알면 나 뭐가지 잘려. 자, 여기까지도 되게 걱정하는 거잖아요. 나 진짜 잘릴 수도 있다. 나한테도 이게 큰일이 될 수 있다. 처럼 느껴지거든.
아이, 당연하겠지. 아이, 그러니까 흥분하지 말고 차분히 대처하라고. 까딱하면 너 개털 돼, 개털. 너무 가볍죠. 까딱하면 너 개털 대 개털. 이게 그냥 이게 진심이면 돼. 야, 까딱하면 너 개털 대 개털. 그러니까 재미있는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개털이라는 말을 쓰겠지. 그치만 얘네들 둘이서는 굉장히 막 진지해야지. 되게 상황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진지할 때 우리가 볼 때 웃기잖아. 걔네들은 되게 진지할 때. 야, 까딱하면 너 개털 대 개털. 개털! 이게 아니고, 이런 건 애니메이션이고. 개털 돼, 개털. 이런 건 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얘한테, 혼내요? 불쌍하구만. 어머니가, 너의 그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께서 너의 그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께서라고 말할 만한 서브텍스트가 갖춰져 있질 않아요. 이렇게 오버하는 건데요. 어머니가 있잖아. 니네 어머니가 뭐라고 말했는 줄 알아? 자, 내가 본격적으로 얘기해 줄게. 어머니가 너의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께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너의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께서 누가 이렇게 진지하게 비아냥거리니. 당신이 죽으면 전 재산을 걔를 위한 재단을 만드는 데 쓰라는 사전 유언서를 변호사 사무실에 맡겼다고. 자, 걔라는 단어가 좀 들렸으면 좋겠고. 재단에서는 여기는 퍼즐가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너무 길게 있네요. 그냥 연결하셔야죠. 사무실에 맡겼다고. 재단에서는 유기견을 모아서 잘 관리하고 입양시키는 일, 뭐 반려견 또는 유기견에 대한 교육 사업 하게 된단다. 그냥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 퍼즐 왜 있습니까? 당신이 죽으면 전 재산을 걔를 위한 재단을 만드는 데 쓰라는 사전 유언서를 변호사 사무실에 맡겼다고. 네, 이 퍼즐. 재단에서는 유기견 모아 잘 관리하고 뭐 입양시키는 일. 재단에서는 무슨 일을 한대? 라고 네가 질문했다고 혹시 잡았니? 분석표를 한번 볼게요. 없네. 대사는 없네. 혹시 그렇게 잡으셨다면요. 잡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 부분. 그렇게 잡으시는 게 아니에요. 재단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데? 지금 얘가 그거 물어볼 지금 상황이야? 뭐? 이래야지, 그냥. 지금 되게 큰 쇼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 재단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이렇게 질문했다라는 설정을 한다라는 건 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퍼즐가 필요가 없는 부분이야. 바로 붙어 있어야 돼. 반려견 또는 유기견에 대한 교육 사업을 하게 될 거래. 그리고 그뿐인 줄 알아? 네 어머니 반려견 모리, 그 모리 양육비며 뭐 모리가 죽을 때까지 돌본 사람에 대한 급여까지 포함돼 있다고. 그리고 발음 왜 이렇게 무너지니 진짜. 내가 지금 말한 모든 걸 이미. 모든 걸은 뭐예요? 모든 걸. 어떤 걸이죠? 내가 지금 말한 모든 걸 이미 자세히 문서로 작성했다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죽기 전에 어떻게든 수습해. 여기는 왜 이렇게 우울하게 가는 거지? 이 친구가 쓰러졌나? 털썩 주저앉았다라고 잡았나? 자세히 문서로 작성했다니까? 근데 친구가 너무 놀래가지고 털썩. 그러니까 얘가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 톤이 이렇게 떨어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머니 죽기 전에 어떻게든 좀 수습 좀 해라 제발 좀. 내 마음은 간절한 거잖아요. 어떻게든 수습해. 그럼 난 이만. 이러면서 난 멋있게 퇴장할 거예요. 얘가 뭐하러 멋있을 건데. 네. 그래서 친구에 대해서 진짜 걱정을 해주는 마음이었으면 좋겠고, 걔를 위한 재단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좀 어이없는 마음도 좀 컸으면 좋겠고, 네. 일상적인 일이 아닌데 일상적인 일처럼 읽어버리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그렇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